닭고기는 많이 커. 네. 거기가 아니고 닭고기는 많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채팅을 아침부터 지금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도 좀 수준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닭고기는 닭고기. 많이 큽니다. 닭이 좀 부럽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네. 이사님도 설마 선풍기는 쓰시겠죠?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있으세요, 집에? 방마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방마다 있습니까?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아,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에어컨 너무 틀면 또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풍기가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선풍기 시원한 바람. 네. 예. 네. 선풍기는 아무래도 MN 거 쓰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금요일에는 저 부활절이라 아마 미장이 휴장이었었고. 안 열렸나 봐요. 미국은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주간을 봐야 되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은 다우 2.6, 나스닥이 2.6, S&P 2.5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2에서 3% 상승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만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하락을 했는데 이제 길주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8.5%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 직전 주에 17% 올랐었어요. 주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반 정도 다시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직전 주에 약간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5% 올라온 상태에서 한 약밥 정도였고요. 테슬라는 직전주에 5% 하락해서 이번에 4%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요. 직전주에 10% 올랐는데 3.9% 하락.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 협상은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과 막 관세 그리고 품목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섹터별로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전자제품은 품목 관세에 의해서 조사한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 얘기였습니다. 엔비디아 H20 대중국 네. 수출 규제. 그럼으로써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뭐 도울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주중에 자동차가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핵심에 있는 빅테크들이 하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이 일봉입니다. 폭락 후에 급반등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위로 올라가기는 힘에 부치는 상황인 거고 관망하는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네. 보시면요. 이제 이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기 저점을 찍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방향을 좀 잡지 못한 모양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고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보시면요. 네. 빠졌다가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 형성은 했지만 이후에 방향을 좀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면은 사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 네. 관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네네네.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 부분에서 여기도 지금 단기 저점 후에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약했다고 하지만 네.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애플도 그렇습니다. 애플이 이제 이번에 가장 큰 피해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미국이 아픈 손가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급락했다 급반등해서 옆에 있는 차트하고 비슷하죠 이거는요. 지수 차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테슬라는 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 이전에 이미 당선 발표되고 나서 이게 2배 오른 겁니다. 2배. 2배 올랐다가 오를 땐 2배고 100%고 내릴 땐 50% 하락이면 원위치지 않습니까? 네. 원위치한 상태에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데요. 네. 아마도 좀 지금 판매 대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의 내용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려되는 건 맞고 중장기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테슬라를 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테슬라 사야 네.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2%, 코스닥 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시장 하락을 보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0.5%, 코스닥은 0.85%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좀 줄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개인들 14억 순매수, 외국인들은 1,200억 순매도, 기관들은 790억 순매수예요. 현저히 줄었죠. 네,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성 정책 관련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강관, LNG, 중성철강, 전력설비, 전선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요. 수급적으로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을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4위고요. 현대차가 5위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위입니다. 얘들이 강하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로스도 강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역사적 신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6위예요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6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받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도 많이 오르잖아요. 코스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네. 1위에서 10위까지 바이오하고 미용 기구라고 하는 미용 뭐 보톡스 관련 거나 얘들이 7개입니다. 바이오가 7개예요. 바이오가 코스닥에는 2개가 2차 전지고 하나가 레이블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요즘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감탄을 하시는데 차트를 보시면요. 와,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장난 아니다 여기.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요. 나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도. 그리고 지금 바이오 강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펩트론입니다. 와. 이들이 이렇게 다른 쪽에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이런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시가총액이 높은 쪽은 약한데 얘들이 아무리 올라와봤자 지수는 그렇게 세지 못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시가총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수를 보면은 하단에서 꽤 올라와서 2,5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뭐 지난주에도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지금.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게 없이 지금처럼 있는 상태에서 여기 그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좀 이제 힘겨운 그런 상황인 거고. 주봉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봉 역시도. 이게 2,300포인트인데요. 지난번에 급락을 했을 때 2,300포인트 깨고 2,000포인트 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래꼬리를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저점을 여러 번 찍었던 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지했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우리 시장이 여기에 뭐 외부 충격에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하면 애매하죠. 어떻게 표현할까? 상반기에 이걸 깨고 막 폭락할 거다. 이렇게 또 잘 안 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 위로 갈 수 있느냐? 2,700포인트 위로. 이건 역시도 좀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테마별로만 움직이고 막 그래요. 센 종목은 계속 세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막 가는 종목 계속 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힘들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좋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옮겨야 돼?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을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2%, 코스닥 3% 오르는 그 이면에는 수급적 요인이 있고 일부 종목의 강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매크로 시황 오늘 월요일에서 쭉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4월에 첫 주 급락했고 둘째 주에 급반등했고 셋째 주에 변동성 축소하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은 형성했지만 이후 방향성을 관망하면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달러인데스 국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에서 떨어졌다 국제 수익률은 수급적 요인에서 다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단기 급변동성은 소강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월가 얘기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및 달러 자산에서 자금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났었는데 그 속도는 감소되고 있다. 여전히 근데 아직까지 글로 다시 들어가는 징후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근처에 계속 있습니다. 얘가 지금 4% 아래로 와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97이거든요. 근데 2년 만기 국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 4.5입니다. 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상황으로 가면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이런 걸 반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 및 미국 달러 자산에서 자금 유출이 된 거는 급격하게 일어나다가 다시 되돌림은 아직 없다. 속도는 감소되었지만 네.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 시장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관세 영향으로 물가 상승, 성장 둔화를 전망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즉 연준 푸세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국 시장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관세로 인한 사후적 경기 지표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있습니다. 22일 날 테슬라가 있고요. 24일 날 알파벳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말서부터 다음 주가 4월 말하고 5월 첫째 주가 네. 실적 시즌의 이제 피크 주간이죠. 우리나라도 그 뭐 전력기기에 있는 거 뭐 네. 일렉트릭 있잖아요. LS 일렉트릭, LS도 현대, 있고, HD 현대도 일렉트릭. 있고, 요거 다 삼성도 있고. 오늘 내일 다 발표하고요. 네네.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발표하고 조선주도 이번 주에 다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도 완전 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큰 그죠. 실적 주간이 삼성전자 다음 주 하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다 일어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여러분 경험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실적으로 따로 움직여요. 따로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관세로 인한 전체적인 매크로 영향을 받지만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실적만 바라보고 당분간은 그냥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장은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쳤는데 흐름을 잘 보면요.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예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요 주간이잖아요. 그 전에 어땠냐면요. 개인들이 1,600억 팔고 외국인들이 2,700억 팔고 기관들은 123억 매도 연기금 150억뿐이 안 샀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는 그냥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관세 발표를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이 한 주에만 5.9조 매도했어요. 거기에 개인들이 3조 매수, 기관들이 2조 매수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그 주에는 7,9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뭐냐면 발효입니다. 발효, 관세 발효. 네. 그 주에 외국인들이 4.18조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2주간 10조 매도한 겁니다. 네. 2주간 10조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또 개인들이 2.6조 매수하고 기관들은 8,900억 매수하고 연기금 더 많이 샀습니다. 폭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4월 14일부터 18일 지난주거든요. 네. 지난주에 보면은 개인들 매수가 3조, 2조에다가 3천억으로 줄었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5조, 4조 매도가 1조로 줄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기관들도 당연히 그만큼 더 줄었겠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저가 매수하는 부분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피크는 지나가지 않았냐 수급을 보더라도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외국인들이 작년에 우리 시장이 작년에 7월 첫째 주가가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상반기 좋았었어요. 우리 시장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이 24조 원 순매수했었습니다. 근데 8월부터 12월까지 23조 원 순매도했어요. 네. 원위치 했습니다. 원위치 그냥 그 거래가.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16조 원 순매도했어요. 네. 이 규모를 보면은 아마도 외국인들도 정말 다른 어떤 매크로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이 흐름을 봐서는 외국인들 매도도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수급상의 흐름이 좀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월에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그 변동성이 확대된 것 중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매도 시행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관세 때문에 공매도 얘기를 안 하죠. 종목별로 보면 공매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예, 종목별로 공매도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전히 공매도에 타격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슈커버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처럼 움직여야 돼요. 미국 왜 보면 저점 찍고 막 10%, 20%막 뜨잖아요. 네. 그렇게 움직이면 슈커버링 곧바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도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면 지금 그런 기대감은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만약 하나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쇼커버가 있기 때문에. 쇼커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뭐 우리 맨날 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은 목표 주수가 얼마고 얼마 이런 거 네네.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급 상황의 이유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 이벤트 피크는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부분적 해소가 됐지만 지금 뭐 다음 정권이 뭐 6월 3일 이후에 네. 어떻게 뭐 되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계속 시장에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발효 이 부분은 상호관세보다는 이제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섹터별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의 언론 플레이들을 쭉 나오는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보편관세는 유지할 것 같고 상호관세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장은 일반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차례 정도 물러서는 지금 상황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호관세의 영향보다는 이제 품목별 관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근데 그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품목별 관세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게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빅테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미 지금 나와가지고 전부 다들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크를 치지 않았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수급에도 그런 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걱정은 이제 뭐냐? 맨 마지막에 쓴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악재의 부분적 해소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죠?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식시장의 4개입니다. 네. 지금 금리 내리죠. 옆에 보면 금리잖아요. 네. 금리 내리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후퇴기의 역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후퇴기의 역실적 장세. 예. 네. 그러면 경기 후퇴기에서 경기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침체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은 침체기, 이게 순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침체기로 가요. 그럼 침체기의 끝마무리에 시스템 위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제 침체기로 가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실적은 좋지 않지만 주가는 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왜 그러냐? 금융 완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지금 얘기하는 워딩하고 언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여기서 일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네. 이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옛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슬기롭게 네? 이거 얕은 경기를 침체기를 겪고 네. 얕은 침체, 뭐 깊은 침체 이런 거 따졌잖아요. 한동안. 그러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는데 지금 왜 어려워하느냐? 이 시기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관세로 인해서 이 침체기를 더 깊게 만들거나 위기로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뉴스는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로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뉴스는 무디스에서 무역전쟁 격화로 투기 등급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확률, 뭐 채무 불이행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확률, 이것을 상향했다라는 이제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등의 전 세계 투기 등급 기업들의 부도율을 3.1%로 상향 조절을 했다.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소 1%포인트 하향할 전망이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가 강화되지 않겠냐. 그러면 무역 전쟁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투기 등급 기업들이 예. 부도율도 높아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좀 적어지고 하면서 자금 조달 힘들어져서 이제 점점 더 그 기업들은 많이 망가지고 예. 뭐 날아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맞는 말씀인데 예. 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침체기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위험 회피하기 때문에 예. 점차로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투기 등급들 회사들은 당연히 그러면서 부도는 더 많이 날 거다. 이 설명을 좀 하는 건데 이건 뭐 일반적이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뭐 유상증자나 CB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BW로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점차로 어려워질 거고요. 거기서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되면 진짜 그건 부도 나는 겁니다. 네. 디폴트 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진다.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IF 외환위기 때요. 서울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출이 안 됐었어요. 부동산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네.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거 인정을 안 해줬어요. 담보를 안 쳤어요 그때는. 네. 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대출을 나가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상정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 또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이요. IMF 총재도 한마디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트럼프 관세로 차기 경제 전망을 하향한다. 그러면서 혼란은 비용을 수반한다. 다만 차기 경제 전망에 침체를 전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연준 위원들의 얘기들도 우리가 공감이 많이 되는 워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업들의 재고 비축이 끝나면 여름에 경제 활동이 급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관세 정책의 본격 발효에 대비해서 2, 3개월 동안 물량의 재고 비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굴스비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재고 비축으로 갑작스러운 구매 열풍, 뭐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높은 경제 활동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여름쯤 되면은 급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좀 자세히 읽어보고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네. 이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요 생각까지는 좀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좀 뭐 월가에서나 아니면은 투자의 그룹인데 이런 분들은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예고가 됐었던 미국의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네. 확정됐습니다. 17일 날 USTR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근데 좀 완화됐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그 조선주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 조선주 네. 급락했었어요. 급락해서 약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럼 왜 그랬냐? 그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상당히 완화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에 네. 많이 그 기대를 주문하지 좀 않을 것 하고. 같다라는 예, 예, 우려가 갑자기 있었군요. 예, 예, 네. 예. 180일 유예가 나왔고요. 유예. 180일 동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유예한다는 거예요. 네. 10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수수료도 처음에 뭐 140달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50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30씩 올려갖고 그래가지고 140달러가 목표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가 됐죠. 네. 이렇게 완화된 상태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조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혜일 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요게 나오면서 좀 그쪽에는 좀 악재 아니야? 그래서 좀 빠졌다가 네. 그랬다가 아니야 이거 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을 이만큼 주가에서 프라이싱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또 네네. 약간 반등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완화되게 했느냐? 여기 설명을 자기들이 해놨습니다. 화물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우려로 유예 기간을 제공했고 준비하는 기간을 180일 동안 줬고요. 그리고 수수료 징수 범위도 물가 급등을 감안해서 기존보다 축소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물러선 거잖아요. 자꾸 조금씩 물러서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반론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론들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이 뉴스는 제가 한 세나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되게 이쪽 항만 쪽의 협회나 아니면 노동자 네. 이런 데서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고 한 가지 더 포함된 게 뭐냐면 LNG 운반선 있잖아요. 네. 요거는 미국이 빨리 건조를 해서 3년 뒤부터는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잖아요. 네. 요거 미국산 손적으로 배로 하겠다. 이런 뭐 계획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요즘에는 중국이 1기 때는 제 생각에 얘네가 100%면 예를 들면요. 미국이 100%면 우리는 50%, 얘네 150%면 우리 100%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조금은 그래 낮았어요. 이 싸움하는 맞대응이. 네. 지금은 거의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도. 예. 네. 미국산 LNG 수입 사실상 전면 중단되지 않았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올해 2월 6일 날 미국산 LNG 수입을 해서 그게 하나가 들어왔는데 한 척이 들어왔는데
이후에 지금까지 10주간 한 건의 수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산이나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 컨트롤하기는 아마 중국이 훨씬 편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일기 때 중국하고 그렇게 싸웠지만은 다른 나라들하고 유럽하고는 좀 싸웠어요. 다른 나라하고는 그렇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다른 나라하고 다 때려놓으니까 네.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협상하고 지금 뭐 아시아 지금 막 순방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고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딱 나올 때부터 네. 중국을 때리려면 다른 나라들 협조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들 다 때려놓고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공장 나오려는데 베트남이나 뭐 딴 데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46% 때려놓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뉴스는요, 저도 좀 헷갈리고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게 아니 저도가 아니고 모두 다 결론을 못 내리겠죠. 근데 네. 우리가 접하는 언론들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지금 아까 권 기자님도 그런 뉴스를 전해주시던데 미국 내에 지금 반 트럼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대 뭐 시위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각 뭐랄까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바로 쪽보다는 베센트 쪽이 우위다 뭐 이런 보도도 저희들 접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아닌 반대쪽에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쪽이 언론이 부각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거고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뉴욕 타임즈라든지 아니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약간 민주당 쪽 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되게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폭스만 보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똑같네. 정치적 성향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 이런 뉴스가 훨씬 많아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주식 시장의 우호적인 것들을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에서 네. 관점에서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쪽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냐면 왜냐하면 너무 이런 쪽의 뉴스가 또 일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뉴스가 막 나와서 트럼프가 쫄리고 뭐 중국에서 지고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지 않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좀 첨언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한 뉴스네요. 미국의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 부분은 중국 반도체의 영향을 강화할 뿐이다. 로이터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중국 빅테크들을 화웨이 AI 칩을 쓰도록 하는 효과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화웨이 칩 설계와 소프트웨어 역량이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 주식시장 쪽에 바라보니까 이런 수가 많다고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월가 IB들의 S&P 500 올해 목표가 하향 러시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빨간색이 전에 이 연초에 있었던 목표 지수입니다. 네. 근데 파란색으로 전부 다 하향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JP 모건은 지금 5,200선까지 지금 하향했습니다. 6,500에서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S&P 500 지수가 5,200포인트대입니다.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전에는 6,500포인트대에 있던 게 지금 내려간 게 거의 대부분 어디쯤이냐면 5,500에서 6,000 사이에 있어요. 네. 지금은 5,500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인 폭락을 생각을 아직 안 해요. 네. 여기 더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5,500과 6,000 사이에는 그래도 이 상태 더 폭락하지 않고 회복이 돼서 그 근처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자기들의 입으로 계속 경기 침체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 뭐냐면 어떠한 트리거나 이벤트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얕은 경기 침체나 경기의 흐름의 추세적인 흐름이 아닌 극단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네.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 전부 다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후퇴기에서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는데 이 침체기의 깊이와 마지막에 있을 시스템 위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이렇게 보면 막 폭락할 거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똑같은 걸 갖고 설명하면서도 네. 이 침체기 이후에 우리 침체기에 들어간 시장이 금융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냐 그럼 나타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막 이런 자료들을 쭉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월가에서 아까 지금 보면은 이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게 지나갈 때 여기서 정책적 효과로 인해서 요걸 살짝 지나가고 다시 갈 거다. 회복기를 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네네. 또 한 가지는요. 국가별 수출 의존도라는 거 JP모건에서 발표한 게 그림이 되게 재밌어서 요거는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별로 수출 의존도가 얼마나 높냐는데 한국이 38%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유럽연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국가가 네.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수출 의존도가 얼마나 높냐라는 네네. 얘기하는 건데 한국의 38%, 유럽이 37%, 멕시코 33%, 캐나다 26%, 영국 23%, 일본 18% 그걸 이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근데 왜 이 자료가 이게 회자되면서 다녔냐면요. 미국은 11%잖아요. 네. 미국은 왜냐면 소비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11%라서 얘네들이 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지금은 관세로 인한 물가를 걱정하는 거지. 네. 얘네들이 수출 자체는 이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수입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중국이 타격을 크게 입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이 도표가 왜 많이 돌아다니면 중국도 별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네. 왜냐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서 규모 자체는 큰데 네. 중국 내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봤더니 14%라는 거예요. 중국이 14%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중국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을 상당히 줄이고 내수 소비의 강화에 집중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월가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에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주식시장과 경제만 더 안 좋아진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또 근거를 이런 걸 대는 거죠. 중국이 미국 11%인데 중국 14%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네 네네.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이즈는 크지만 이랬을 때 같이 싸웠을 때 누가 더 터지겠냐. 아니 한국이나 미국, 유럽이나 멕시코나 이쪽이 더 힘든 거지. 중국이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이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겠느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걱정인 거죠. 그렇게 밀어냈는데 GDP 대비 14%. 네. 야, 근데 야. 유럽은 생각보다 높네. 유럽이 어떻게 37%나 되지? 걔네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출 경제 규모 자체가 네. 이게 얘네는 전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이게 얘네 만드는 물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분석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네. 부분은 유럽은 소비 자체가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예. 말을 입버릇처럼. 네. 유럽식 자본주의는 우리 미국식 자본주의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들의 소비는 그렇게까지 막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풍족하게 그러지 않아요. 아주 유럽 사람들은 네. 대체로 맞아요.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굉장히 절약하는 것도 네. 예, 막 미국처럼 막 야 돈 들어오면 다 써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제가 대표적으로 옛날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사각 팬티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미국식 자본주의고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아, 맞아. 유럽 그렇지 않고요. 유럽에 에어컨 없는 집도 많고. 그리고 유럽에 가서 여행 가셔가지고 전에 오래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그 유럽은 왜 거기 현지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현지 가이드 한국 사람인데 같이 가는 택시 타고 가는데 1년에 위급 상황에 한 번 정도 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해 처음 탔다 그러더라고요. 저랑 택시를? 택시 타고 가는데. 네. 아, 택시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데 그런 것들이 뭐 이런 표현이 이거와 다른 얘기지만 네네네. 뭐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여튼 이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 아마 이런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훨씬 더 큰 피해가 네. 있을 수밖에 없다. 바다. 중국은 오히려 14% 정도라 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GDP 대비. 그러니까 중국이 왜 저렇게 버티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길 거다, 트럼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못 버틸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관점이 되게 달라요. 어디가 옳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거나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그래요. 관점이 되게 달라요. 근데 이쪽에 지금 뭐 로이터나 아니면 주의자 월가의 입장에서는 중국 아니야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 계속 싸우면 안 돼. 네. 그만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쪽은 중국 못 버티니까 계속해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이슈들은 요 정도 예. 보면 되겠죠?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사님 좀 시원하시라고 중간에 제가 선풍기를 좀 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앞쪽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딱. 제일 약한 거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공기 순환되고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서큘레이터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뭐 바람 모드, 수면 모드, 뭐 좌우 회전 당연히 있나? 좌우 회전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참 대단합니다. 이건 이제 상하 회전. 이건 또 어디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네. 쫙 움직이는 거.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요즘 애들은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좌우 회전. 네, 이렇게 어디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풍기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병창 이사님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네. 오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